반갑습니다. 여러분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료영역 가형의 심석입니다. 자, 선생님 이름 외우셨나요? 여러분들 수학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제 이름도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17번 문제부터 해결해 봐야 될 텐데요. 이제 17번 문제부터 우리가 한 21번, 22번 여기까지가 아주 또 고비를 만날 때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이제 수학 내적, 수학 외적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요 난코스를 잘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요. 항상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길도 잘 헤쳐나가야지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린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문제들도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난관을 갖다가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당당하게 맞서자.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평상시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식들, 개념들, 여러 가지들을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난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소 이제 의미가 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등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을 만족한다라는 이 식은 바로 원 위의 점이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 xy에 대해서 자, 이 행렬이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행렬 갖지 않는다라는 조건, 판별식 d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판별식 d가 0이라고 한다면 바로 역행렬, d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을 갖는 거고 d가 0이면 역행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역행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BC 할 건데 MX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게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0이 아닌 이 식을 보지 말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0인 걸로 봐달라 이거예요. 일단은 문제에서요. 그러면 이거는 m이라는 게 이제 직선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m이 막 변한다라고 했을 때 0이라는 걸 만족시키려면 x가 0이고 y가 2인 점을 지난다고. m의 값에 상관없이 이 직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0,2를 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0,2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원이 이렇게 있을 테고 x축, y축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예, 원을 여기다 그려야죠. 예쁘게 그려야 돼요. 예, 1, 1. 예쁘게 그려야 된다 그러면서 엉망으로 그렸어요. 예. 반지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0,2라는 점을 무조건 지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0이다라는 것은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0,2를 지나는 직선은 이런 직선,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들 만난다고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직선들이겠죠. 이런 직선들. 원과 안 만난다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바로 0,2에서 이렇게 원에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접선. 접선은 어떻게 구할 거냐?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수학 10에서 배운 거네요. 수학 내적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죠.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거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m제곱 플러스 1. 0,0에서의 거리니까 0, 0, 그 다음에 2, 이게 될 거라고요. 이게 반지름 1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곱해줘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보면 바로 m제곱이 3이 되고 따라서 만족하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요렇게 접할 때가 마이너스 루트 3이요. 요렇게 접할 때가 루트 3이라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직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원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고요. 어떤 선은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반드시 만나죠. 그죠? 이렇게 만나죠. 근데 만나지 않으려면 직선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고 이 루트 3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거죠. 기울기보다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는 거죠. 루트 3의 기울기보다는 뭐 해야 된다? m이 커야 되고 커야지 안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3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등호를 만족하는 건 이거예요. 등호를 만족하지 않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만족하지 않아야 되니까 만나지 말아야 돼요. 해를 갖지 않아야 된다고요. 따라서 만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래서 선택지 정답 몇 번? 바로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18번 문제네요. 자연수 AB에 대해서 역시 또 지표와 가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초반까지만, 3학년 올라가서 3월달 정도까지만 지표와 가수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뿐이지, 실제 수능에 가서는 지표와 가수, 이 상용록을 이용하는 거는 한 문제나 또는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사항, 지표하고 가수에 대한 핵심사항들을 갖다 한번 정리해주면 거기에서 웬만큼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요.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상용록을 취하면 정수 부분이 6자리가 된다. 6자리 수다 이거예요. 6자리 수. 그럼 우리가 아래에다 식을 적어보면 어떤 식을 적을 수 있냐. 바로 여기에 로그 위에다 좀 적을게요. 공간이 그러니까 로그 A분의 B제곱 상용로그를 취해주면 자, 이게 6자리 수라고 했으니까 지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고 가수를 알파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가수를 알파.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 보기를 보면 이거의 가수를 알파라고 이렇게 놨다면 밑이 10인 거죠. 자, 돌려봐 이러죠. 로그 정의에 의해서요. 10의 5 플러스 알파 제곱이 A분의 B제곱이죠. A분의 B제곱이라는 건 10의 5 플러스 알파거든요. 알파 플러스 6이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죠. 기억 틀렸다고요. 자, 니은번으로 가봅니다. 니은번은. 문제에서 그냥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지표가 얼마냐 이 얘기죠. 가우스 씌웠다라는 건 정수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소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지표는 마이너스 n이죠. 그러니까 지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지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자, 디귿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A는 한 자리 자연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얼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표가 0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위에서 우리가 계산한 거를 보면 우리가 로그 A분의 B제곱이라는 게 지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라고 그랬으니까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이런 값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B분의 A제곱이에요. B분의 A제곱을 보면 자, 이게 지표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 자리 자연수다, A는 한 자리 자연수다라는 걸 찾아보려면 우리가 로그 A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로그 A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2배를 해버릴게요, 2배. 2배 해주면 2배의 로그 B의 A제곱이 될 거고, 2배 하면 마이너스 4. 부동 방향 안 바뀌죠? 근데 이 2배라는 거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진수의 제곱으로 갈 거니까 B제곱 A 4제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면 B제곱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진수와 요 진수를 곱해버리면 보세요. A분의 B제곱과 B제곱분의 A 4제곱을 곱해버리면 결국 A 3제곱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진수끼리 곱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것을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면 바로 로그 A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 더했으니까 작은 것끼리 더한 거 얼마예요? 이거에다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 이거에다 이거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A는 양수니까 요 3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3으로 나눠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라는 건 로그 A의 정수라는 것은 0과 마이너스 0, 0 하나 나와요. 0, 0. 만족하는 정수는 0밖에 없잖아요. 정수는. 그러니까 지표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지표가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문제 디귿에 선생님 적어놓은 거 보세요. A는 한 자리 자연수다. 지표가 0이냐? 지표가 0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잖아요. 따라서 디귿번도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선택지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바로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표와 가수 문제 또 한 번 해결해 봤는데요. 이거 역시 여러분들 디귿번 계산할 때 선생님이 약간의 테크닉, 기술 들어갔습니다. 기술. 예. 요런 거 해설지에 없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요 방식이 선생님이 좀 더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면 좋지 않나. 왜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끼리 더해주고 큰 것끼리 더해주고 요런 형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 예,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죠. 19번 문제 합답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합답형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요. 예, 몇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단 이런 문제 할 때요.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발레 같은 거를 잘 찾아 놓으세요. 발레 같은 거. 선생님이 들어주는 발레가 보통 이런 극한값의 성질을 묻는 대표적인 발레니까요. 꼭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AN이 0으로 가고 BN이 무한대로 갈 때 곱한 건 0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줄 거냐면 AN을 n분의 1이라고 볼 거예요. n분의 1.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 거 맞죠? BN은 n제곱으로 보라고요. n제곱.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역시. 근데 두 개 곱해보세요. 곱해보면 n분의 1과 n제곱 곱하면 뭐가 나와? n이 나와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0으로 가요? 아니죠. 무한대로 가죠.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기억? 틀린 거죠.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발레. 단레. 예, 발레 그러면 뭐 춤추고 싶죠. 예. 자,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니은번도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요. 자, 이런 수열이 0으로 수렴하고 있고 이런 수열이 5로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하는 두 수열이에요. 극한에 대한. 그럼 극한에 대한 성질 중에 수렴하는 수열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누어도 성립한다라는 극한의 성질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보겠다고요. AN에서 AN-BN을 빼보세요. 그럼 AN 없어지고 마이너스 BN이니까 BN만 남죠. BN의 극한값 이렇게 된다고요. 5-0이니까 그게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런 결과 니은번 그냥 맞는 거죠. 그냥. 네. 그 다음 디귿번이요. 디귿번. AN, BN 곱한 게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절대 0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준 것도 역시 1이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까쯤에. 수렴하는 수열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뭐 0이 아닌 걸로 나눠주더라도 성립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AN의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것이 바로 발레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AN을 갖다 n분의 1이라고 놓고 BN을 n분의 2라고 놔볼게요. n분의 2. 곱해보세요. n제곱분의 2라는 거는 절대 0이 아니에요. n제곱분의 2가 0이에요? n제곱분의 2가 이게 0이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하지만 어떤 자연수가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얘는 0이 아니죠.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라고요. 근데 AN의 극한값 n분의 1도 n분의 2도 모두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AN분의 BN 해보세요. n분의 1분의 n분의 2를 해주면 nn 없어지고 얼마가 돼요? 2가 돼버린다고요. 2.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얼마의 극한값으로 가요? 2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1이라는 극한값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자, 여기에서 지금 기억 디귿에 대한 선생님이 발레를 들어드렸습니다. 발레. 예, 발레 찾는 거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외워달라는 거예요. 외워. 이걸 이해하고선 외워줘요. 선생님이 이해하는 것도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0이 아닌 걸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0인 형태로 나누면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지 정답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예. 이 단원명이 뭐예요? 단원명이 이게. 예, 수열의 극한이죠. 수열의 극한. 극한. 이 극한에서 꼭 나오는 문제가 이제 무한등비급수라는 거죠. 무한등비급수. 등비급수. 그럼 여러분들이 무한등비급수 떠올리면 1-R분의 A 이걸 딱 떠올려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그림 나오고선 이런 문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지문이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으셨을 테니까 그림으로 넘어간다. 예. 요렇게 색칠되어져 있는 요렇게 팩맨이라고 하나요? 선생님 때 그 고전 오락, 예. 뭐 이상한 거 먹는 그런 게임, 예. 그런 아이템에서 따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자, 이게 이제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270도죠. 예. 첫 번째 요거의 넓이는 얼마가 되나요? 파이 r 제곱하면 파이죠. 반지름이 1이니까. 그거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4분의 3파이라고요. 그죠? 이 무한 등비급수라는 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계속 되어져 나가는 건데 규칙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구해? 예, 힘들죠. 두 번째 넓이를 구해봐야 된다. A2의 넓이를요. S2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핵심은.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지 몰라. 그럼 중심에서 접점이 있으니까 접점에다 이렇게 선분 내리면 여기 수직. 접점에다 선분 내려주면 여기가 수직.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분 하나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예. 선분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이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죠. 요 길이가. 그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도 같다고요. 뭘로 같죠? 뭘로 같아요? 네, 반지름이니까 같죠, 지금. 그 다음 90도 끼고 있죠. 90도 끼고 있어요. SAS 합동이라고요. 뭐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합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90도인데 합동이니까 딱 접혔다. 여기가 몇 도? 여기 45도. 그럼 여기가 90도면 얘도 몇 도? 45도. 얘 끝났어. 반지름을 구할 거니까 반지름을 x라고 놓으면 여기 길이도 x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2x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 연장선을 쭉 더 거.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도 x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는 것은 처음에 반지름 1과 같은 거죠. 그죠? 여기 끝났네. 루트 2 x하고 얘를 더할 거니까 x로 묶어주면 이거의 x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x를 구해버리면 이걸로 나눠줘서 유리화시켜버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x가. 반지름이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해주고 4분의 3을 곱해주면 넓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의 제곱이라는 게 뭐예요? 요거의 제곱. 얼마가 돼요? 요거의 제곱이.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이거 곱하기 4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결국 얘가 뭐란 얘기죠? 4분의 3파이가 이거 곱하기 4분의 3파이가 됐다. 이거 곱해졌으니까 이게 바로 공비죠, 공비. 요 녀석을 찾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얘가 바로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공비 찾았으니까 얘기 끝났죠. 1에서 얘를 빼줘요. 빼줘서 정리해주면 2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첫째 항 4분의 3파이가 된다고요. 4분의 3파이.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정리만 해주시면 바로 몇 번이 정답이 된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된다. 라는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한 등비급수는요, 나머지 거 세 번째, 네 번째 안 해봐도 돼요, 여러분들. 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규칙이 발견됐다. 그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비 찾았죠? 그 다음에 첫째 항 찾았죠. 그럼 1-r분의 a에다 대입만 해줘서 정리하는. 근데 요즘 이렇게 무한 등비급수가요, 간단하게 딱 떨어지는 어떤 자연수 값이라든지 이런 값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답이 조금 복잡하죠. 루트도 있고 파이도 있고 이런 형태의 무한 등비급수 문제가 고3에서도 대세예요, 대세. 그러니까 계산이 쉽지 않고 조금 복잡한 계산이 나오는 무한 등비급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하다가 이거 계산 좀 복잡한 무한 등비급수네. 그러면 야, 얘는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가정하에서 성실히 계산에 임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계산 남겼죠. 예.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요. 자, 21번 문제 또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이에요. 스카이다이버가요. 예. 선생님 이거 한번 뛰어내려 보고 싶은데. 예. 죽습니다. 예.
엄청 높은 거예요. 3,300m에서 뛰어내리고 있어요. 딱 뛰어내려가지고 시간 t초, 1초, 2초, 3초 이렇게 지나겠죠? 그때마다 고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점점 고도가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고도가 800이라는 고도로 왔을 때는 몇 초냐 이거죠. n초 이렇게 잡아볼게요. n초. 800일 때 n초다 이거예요. 처음 스타트가 얼마다? 바로 3,300이다 이거예요. 3,300. 그럼 여러분들 규칙을 보셔야 돼요. 규칙.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4만큼 다운됐네. 마이너스 4. 그죠? 또 3296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만큼 다운됐나요? 얼마만큼? 마이너스 12. 12m 떨어졌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0 떨어졌네요. 그럼 여러분들 규칙을 봐요. 80 떨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28 떨어지는 거 맞나? 계산해봤더니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36 되는 거 맞나? 맞죠.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내려갈 때 800일 때 얼마냐? 계속 빼보면 되겠죠. 몇 번 빼보면 되겠어요? 맥시멈? 25번 빼보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나가든지요. 예. 죽죠? 그렇게 하면. 예. 하지만 이 문제는 꼭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 여러분들, 예. 그런 식으로는 풀지 않겠죠. 예. 자, 이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개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예요. 개차 수열. 예. 어떻게 되는 거다? 첫째 항을 만약에 이거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거에다 이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요게 나오는 거죠. 일반항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에 3,300이 있었어요. 3,300이 있었는데요. 요만큼을 갖다가 다 더해서 빼주는 거죠. 점점점 된 것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를 빼주는 거죠. 더하기가 아니고 요 부분이 음수일 거예요. 음수. 마이너스 된 부분을 다 더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 빼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때 얼마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800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800을 이쪽으로 넘겨와서 빼주면 여기가 2500이 될 거고 이게 우변으로 이항해 간다면 요게 우변으로 이항해 가니까 요 마이너스가 다 떨어져 나가겠죠. 응? 우변에는 요게 양수인 것들로 바뀌어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음수인 거에다 마이너스 붙여준다. 즉 다시 말하면 4 더하기 12 더하기 20 더하기 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이거죠. 그럼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요게 무슨 수열을 이루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공차가 얼마? 8. 첫째 항 4.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얼마만큼 더해줬냐 이거죠. 한 번 더해준 거, 두 번 더해준 거, 세 번 더해준 거, 800일 때 n번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n까지 이렇게 n까지. 일반항 적어야 되잖아요. 공차가 8이라 했으니까 8K. 1 넣어줬을 때 4 나오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게 얼마가 된다? 250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개차 수열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차 수열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뭐 다 시험 끝난 다음에 프리지는 안아줬죠. 예, 그 프리지를 보면 아마 개차 수열에 의해서 풀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풀네요.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그마 공식 써주면요. 8 곱하기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4가 n번 4n. 요거 약분하면 4가 될 거니까 4n 제곱에서 4n 되고요. 4n을 뺐으니까 여긴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4n 제곱만 남죠. 4n 제곱. 그러면 4n 제곱이 2500이다. n 제곱은 얼마게요? 625라고요. 그럼 제곱에서 625가 나오는 자연수 n은 얼마다? 25가 된다. 이거죠. 25. 여기에서 25. 따라서 선택지 정답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주관식이네요. 주관식. 주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문제를 풀었을 때 보면요. 객관식 문제는 딱 풀었어. 근데 답이 없어. 그러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네, 실수를 곧바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주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놓고 그게 보기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푼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정성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계산을 해야지만이 주관식은 정확히 맞추는 거다. 네. 자, 수열 문제 봅시다. 22번.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근데 넷째 항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 요 W부터는 각 항, W부터의 각 항은 왼쪽에 연속한 세 항의 합과 같대요. 왼쪽에 세 개의 항,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해준 게 W.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여요? 그러니까 식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W다. Y 플러스 G 플러스 W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거꾸로 오세요. 거꾸로. 잘 보세요. 이거 3개 더한 게 1이잖아요. 그죠? 그럼 W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1 더하면 1이잖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3개 더한 게 또 1이라고요. 근데 얘 더하면 0이니까 G는 1이죠. 그죠? 또 요렇게 3개 더한 게 얼마예요? 1이 돼야 되죠. 또 Y도 얼마야? 1. 요렇게 3개 더한 게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 저기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려면 X는 얼마?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X 나왔네. 그럼 답은 뭐야?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니까 바로 81이라는 정답을 얻겠다. 선택지 정답? 선택지래. 선택지가 어디 있어? 81 주관식 정답이 된다라는 거. 두 자리 자연수죠, 지금. 예. 자, 다음 23번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무한수열 AN에 대해서 무한급수의 합이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 K가 1부터 N까지, 무한대까지 AK 이게 만약에 수렴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S값으로 수렴했다라고 할까요? S값. 그럼 뭐예요? 우리가 무한급수의 합이라는 거는 N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 리미트를 취한 거잖아요. 그게 S란 얘기죠. 그러면 S의 N-1까지의 극한값을 취해준 것도 S가 되겠죠.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요.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리미트 뭐가 돼요? AN이 되겠죠. N항까지의 합, N-1항까지의 합, 이거에서 이거 뺐다? 그러면 AN만 남죠. S에서 S 빼면 얼마예요? 0이 나온다. 요게 중요한 사실이죠. 요게 핵심.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반항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무한급수가 수렴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고요. 따라서 AN은 어디로 가야 돼요? 2분의 5로 가까이 가야지만이 0이 되겠죠. 얘기 끝난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간다고요? 2분의 5로 간다고요. 거기에서 2 빼줬죠. 2분의 5로 가는 거에서 3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1. 얘는 2분의 11. 2 찍찍. 예, G를 잡고 있나요? 예, 11이라는 이와 같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얻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주관식 지금 푼 문제에서는 핵심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무한급수가 수렴했다. 뭘 떠올려야 되는? 무한급수가 수렴했다? 아,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된다. 꼭 기억하라고요. 그거의 대우명제를 생각해보세요. 대우명제. 일반항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뭐한다? 발산한다고요. 그게 발산판정법이죠. 그러니까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냥 발산이라고요. 0이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N항까지 구해가지고 극한을 취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를 빨리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애가 울고 있죠. 발산은 금방 할 수 있게 해놓고서 우리 수렴하는 것도 좀 빨리 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어? 라고 해서 나온 게 무한 등비급수.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대한 무한 급수를 취해버리면 걔는 반드시 수렴한다고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한다. 그 수렴값까지 가르쳐요.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그래서 수렴과 발산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4번 문제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흐뭇하죠.
자, A, B, C, D, E, F가 있는데요. 한 줄은 등차, 두 줄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요 수의 합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뭐를 이루고 해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한 게 얘죠. 12에다가 R을 3번 곱해준 게 얘라고요. 그럼 여기서 R 세제곱은 얼마야? 8. R 나왔네. R은 2네요. 2. 그죠? 그러니까 12에다 2 곱해준 24가 되는 거고 2 곱해주면 48, 2 곱해주면 96. 등비 수열 딱 맞잖아요. 요거는 뭘 이룬다고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요, 요거는. 등차 수열을. 그럼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A하고 C를 직접 안 구해도 돼요.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거의 2배는 이거랑 이거 더한 거죠. A 플러스 C는 2B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D 플러스 F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2가 되겠죠. 2가. 그럼 다 더하라고 그랬어요. 다. 여기에다가 요걸 다 더할 건데 A 플러스 C가 2B니까 2B에다 B 더하면 3B 플러스 DF가 2 거기다 2 더했으니까 3E 그죠? 그럼 3배에 B 플러스 2죠. 그러면 3배 또 안 준다고 그랬어요? 72를 곱하는 거다. 그래서 216이라는 이와 같은 정답이 얻어진다라는 거. 직접 A나 C, D, F는 구하지 않았어도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 예, 요게 핵심인 거죠.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닌 2차 정사각형렬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이게. 그러면 이게 성립할 때 이거를 A하고 단위 행렬의 결합으로 표현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개하는 거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단위 행렬의 제곱은 2니까 3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2는 4인데 2 예, 영어 2죠. 그러면 A제곱으로 정리해보면 A제곱은 뭐예요? 넘어가서 빼줄 거니까 A 2 빼주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개할 때 A 세제곱이 나타날 거니까 A 세제곱도 구해야 돼. 그럼 A 세제곱이라는 건 요 식에다가 요걸 원스타라고 한 다음에 A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근데 A제곱이 얘잖아? 거기다 A를 더해라 2A 플러스 2가 되겠죠. 다 구했어요. 요 세제곱 전개하면 뭔가요? A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되거든요. 2.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곱셈 공식 전개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요. 이거는 단위 행렬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A 세제곱이 이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2A 플러스 2. 그 다음 A 제곱에다 3배. 그러면 3A 플러스 3E. 그 다음 거기다가 3A 플러스 2를 해주는 거죠. 그럼 몇 A야? 8A. 그 다음 2는 5E가 되겠네요. 이게 A고 이게 B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해라? 8, 5, 4씩. 구단 못하는 사람 어때요? 8, 5, 4씩. 이와 같은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순차적으로 리듬을 타세요, 리듬에. 그냥 몸을 맡기는 거죠, 시험에. 뭐 안 된다고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러분과는 뭐 처음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천재를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노력하는 사람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즐기는 사람이래요.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은 천재도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형을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 봐야 된다면 이 수학을 즐기세요. 그런 단계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수능을 무사히 치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힘들고 험난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시라고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2학년들은요. 예, 아직 3학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이 12년간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의 내용을 안 잊어버리고 시험 보는 게 다행이라고요. 예. 지금 그런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으시니까요. 충분한 개념적인 공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기 나왔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산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2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자면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사파가 많아요. 근데 수학에서요. 요런 사파 그림 하나 들어가는 게 요게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예. 요거 다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 그려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서 그림 따오는 거 아니에요. 그린 거예요, 이렇게. 예. 잘 그렸죠? 예. 사파가 돋보이는 문제가 아니었나. 자, 어떤 내용이냐? 내용적인 걸 이해를 해야 돼요. D2의 X제곱, 요런 키가 있는데, 예. 얘를 한 번 눌리면, 2의 X제곱, 2의, 지금 100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2의 100제곱의 정수 부분의 자리를 화면에 나타내준다 이거예요. 그 나타내는 또 숫자가 있을 테고, 그거를 여기다 눌려라 이거죠. 또 한 번 눌리는. 그때 나타나는 수는 뭐겠냐 이거예요. 상황적으로 이해되셨죠, 지금, 문제가. 그래, 지금 2의 100제곱을 갖다가 표현할 거잖아요. 그럼 2의 100제곱의 정수 부분. 그럼 여기다 상용 로그 취해야지. 로그. 이거는 100로그 2죠, 100로그 2. 로그 2가 0.3010. 100 곱했어? 30.1. 이거는 30 플러스 0.1. 지표가 30이야? 자릿수는 얼마? 자릿수는 3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화면에 뭐가 나타난 거야? 31이 나타난 거죠. 31. 한 번 눌렸더니 31이 나타났어. 답이 31이 아니죠. 문제는 뭐야? 다시 2의 31제곱 이거에 대한 정수 부분이 뭐냐 이거죠. 자릿수가 얼마냐? 자릿수. 그럼 여기다 또 상용 로그를 취해줘야 돼요. 이걸 눌리는 순간 이거의 상용 로그가 계산되는 거죠. 얘는 31 로그 2네요. 곱셈하실 수 있죠? 곱셈해 보시면요. 9.331. 예, 9.331. 9 플러스 0.331이라는 거죠. 지표가 얼마? 9. 그러니까 자릿수는 얼마예요? 자릿수는 지표에다 1 더하면 된다 그랬죠. 지표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9에다 1 더해줬으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바로 화면에 나타나지는 숫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계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또 넘어갔죠? 네. 루트 2가 무리수래요, 무리수. 그때 이런 식을 만족하는 유리수 A, B를 찾아라. 아, 요 개념은 뭐예요? 이거 수학 쉽네요. 무리식이 서로 같을 조건. 요걸 따지는 거죠. 무리식의 상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로그 20이라는 걸 보면 로그 20은 로그 10 플러스 2예요. 로그 10은 얼마? 1.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로그 2가 되는 거죠. 로그 2로 다 떨궈내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요 밑에를 보면 로그 8이에요.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을 써버리는 거야. 그럼 로그 10의 8 분의 로그 10의 100, 로그 10의 8은 분자로 숑 올라가죠. 네? 그럼 로그 10의 100은 얼마야? 2. 갑자기 화면 보는 학생, 졸았던 학생, 2가 어디서 나왔어? 막 이러죠. 로그 100이 2예요. 그 다음 B가 있었고, 로그 10의 8. 로그 10의 8이라는 거는 로그 2의 세제곱이죠. 세제곱. 그러니까 3의 1로 나가는 거죠. 3. 그 다음 거기다 3을 더해준 게 얼마다? 0이다 이거예요. 근데 로그 2는 무리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로그 2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A 플러스 3 플러스 로그 2로 묶어주면 A 플러스 2분의 3B 로그 2가 0이라고요. 0. 근데 얘가 무리수잖아요. 무리수죠. 일반적으로 유리수에다 무리수 곱하면 뭐가 나오죠? 일반적으로요. 무리수가 나와요.
무리수에다 유리수 더하면 무리수인데 0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무리수가 없어지려면 얘가 0이어야 된다. 얘도 0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B는 2면 되겠죠. 그러면 만족하죠. 따라서 문제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바로 13이라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얻어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사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무리시계 상등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뭘 묻고 있는 건지 모르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이제 수학 10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는 이제 수학 내적 문제 해결로 가요. 그거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없죠. 이제 우리가 무리시계 상등 이용했죠. 로그 2, 로그, 지수와 로그를 이용했죠. 로그.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을 같이 물어보고 있다. 수학 내적 문제 해결.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는 뭐예요? 28번 문제죠.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그럴 때, 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문제에서 보면, 자, 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알파 n, 베타 n 통분해버리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라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잊어버릴 수도 없죠. 예. 그래서 두근의 합이라는 건 마이너스 이거. 두근의 곱이라는 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응? 돼버렸네. 응? 예. 그럼 마이너스 다 처분해버리고 나면 이 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와요? 이 식이라는 건. 요거 분해니까 2분의 루트 n 플러스 4분의 3 분의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예. 분자도 무한대로 분의 무한대꼴이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극한값은. 예. 루트 n으로 나눠서 뭔가를 생각을 해주죠, 우리가.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차수가 같으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가도 되죠.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 루트 n이 최고차라고요. 그거 앞에 개수 얼마 있어요?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n 앞에 얼마 있어요? 1. 2분의 1분의 1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정답은 얼마다? 2가 정답이 된다. 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자, 29번 문제 여러분들이 다소 뭐 좀 복잡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원칙적인 어떤 풀이 방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눠드린 정답지를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요 부분이 SN이니까 그 SN을 찾는다고요, 직접. SN을 찾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식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거기서. 예. 뭐 곱해가지고 뭐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선생님은 좀 풀이 방법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1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n을 갖다가 한번 넣어보지 않겠어요?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이렇게요. 그럼 n에다가 먼저 1을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1 곱하나 안 하고 a 얼마예요? 여기다 1 넣어주면 a2는 n에다 1 넣어줬으니까 k가 1부터 1까지 ak다 a1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 요번에 n에다 2 넣어줄게요. 2 넣어주면 2배의 a3은 1부터 2까지 합이니까 a1 플러스 a2죠. n에다 3 넣으면 3a4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n에다 3 넣었으니까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a1과 a2가 같다고요. 같아요, 지금. 근데 같은 거를 더했다? 2a3랑 같다. 요게 4분의 1이죠, 지금 4분의 1. a1이 4분의 1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럼 a3도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a1, a2, a3가 다 4분의 1이라고요. 그럼 얘도 보세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3 곱하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a4도 얼마다? 4분의 1이다. 아!
여기서 P를 받아야죠. A1도, A2도, A3도, 다 AN도 모두 다 얼마씩이다? 다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아낸다고요.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4분의 1. 그럼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게 SN이라고 했는데 AN 플러스 1도 뭐다?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SN이 곧장 나오는 거죠. SN이 얼마다? 바로 4분의 N이 SN이 되는 거죠. 4분의 N. 4분의 N. 그럼 문제에서 요거니까 SN 플러스 2도 있어야 되겠네. 그럼 N에다 N 플러스 2 넣어주는 거니까 4분의 N 플러스 2죠. 그죠? 곱한 다음에 역수. 그럼 무한급수로 갈 거고 곱한 다음에 역수다 N 플러스 2분의 얼마? 16. N이 1부터. 그럼 또 고쳐야 돼. 이 고치는 것. 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이제 부분분수로 나눠줘야지. 수학 10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부분분수. 요거 모르면 안 되겠죠.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것을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부분분수 내용.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줬다 2분의 1. 2분의 1. 16에다 2분의 1 곱해주면 얼마가 튀어나가? 8로 튀어나갈 거고 무한급수 뭐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일. n이 1부터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n이 1부터 넣어줘가지고 n항까지 넣어준 다음에 극한값을 취하는 게 무한급수죠. 요 부분 8을 곱하기 전 단계만 또 계산을 해볼 거예요. n에다 1씩 넣기 시작해. 그럼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얼마?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간다고요.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 계속 되겠죠? 점점점점. 어디까지 되냐? n-1일 때 뭐해?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물론 이 계산을 아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워진다라는 거 정도 금방 알죠. 예.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뭘 씌워버리면 된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 바로 지금 요 계산이다. 요 계산. 8을 곱하기 전. 그럼 잘 보면 어떻게 지워지냐? 마이너스 3분의 1과 2칸 건너서 지워져요. 마이너스 4분의 1과 2칸 건너서 지워진다고요. 마이너스 5분의 1과 2칸 건너서 지워진다고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지고. 그러니까 1분의 1, 2분의 1, 요거 남는다고요.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갈 거고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남는 건 1 플러스 2분의 1만 남아요. 그럼 1 플러스 2분의 1 하면 얼마? 2분의 3. 2분의 3. 그럼 정답은 2분의 3이 아니죠. 8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곱해주면 12라는 정답이 더 나오겠다. 10이라는 정답.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관식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요. 약간 풀이 방법을 달리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에서 원하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성질을 찾아버리는 그런 형태지만 규칙을 발견하는 그런 연습으로 한번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에 어떤 현미경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파, 실제 그린 게 아니고 어디서 캡처해가지고 갖고 온 거죠. 요런 거. 요번 시험에는 그림이 아주 예쁜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시험지 구성이 좀 괜찮다. 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 모의고사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시험의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학업 성취도 수준이었는데, 요즘 출제되는 이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것은 수능과 그 틀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상당히 수능적인 냄새가 아주 강한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A, B는 각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확대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때 N단계에서 물체 길이를 N배 하는 거예요. N배. N단계에서 N배 하면 확대가 되는 거죠. N단계에서 N배 하면 확대. 그런 관계식이 여기 주어져 있는 거고,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관계식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몇 배 확대할 거냐?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라고요. m이라는 것은 뭐가 돼요? 자, 돌려봐 이러죠. 돌려봐. 그러면 2 루트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m이라는 거는 비현미경의 m이라는 것은 몇 배 확대라는 것은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길이가 x인 게 있었는데 6단계에서 보니까 현미경 A로 6단계에서 봤어요. 그럼 확대가 되겠죠? 길이 x라는 게 이만큼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뭘 곱할 거냐? 얼마만큼 확대됐냐? m을 곱해줄 건데 그 m이라는 것은 바로 n이 6일 때라고요. 그러니까 2 루트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확대된 길이죠.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길이가 y인 것은 현미경 B로 봤더니 얼마만큼 확대됐다? 7단계에서 봤다. 그러니까 n이 7 넣어주면 4의 7제곱. 요게 바로 확대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확대된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됐다? 같았다. 이게 같았다 이거죠. 같았다. y분의 x를 찾아라. 좀 정리를 해보면 x 곱하기 얘는 2의 2분의 3제곱이죠. 2분의 3제곱의 6제곱이라고요. 얘는 y 곱하기 얘는 2의 제곱. 2의 제곱의 7제곱이죠. 다시 정리해볼까요? x의 얼마예요? 약분하면 2의 9제곱이죠. 이거는 y의 곱하기 2의 몇 제곱? 14제곱. 문제는 뭐예요? y분의 x를 구하라 했으니까 y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얘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2의 9제곱분의 2의 14제곱. 그럼 남는 거는 지수법칙 2의 5제곱. 14에서 9 빼주면 되죠. 2의 5제곱이 얼마다? 32다. 해서 이와 같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 답이 얼마라고요? 32라는 정답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요. 주관식 그 28번 문제만 한 자리 수였고요. 대부분 두 자리나 세 자리죠. 예, 평가원에서요. 대부분 이야기를 하기를요. 가급적 주관식은 한 자리 수는 좀 지양해달라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자리 수 정답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두 자리, 세 자리 이런 정답이 많으니까요.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이 학력,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수능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런 생각을 좀 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감각을 이런 평가를 통해서 많이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풀이 끝났다고 딱 덮어버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파악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풀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